문제는 온라인은 비명을 지르지 않죠. 아, 이게 가장 단적인 사례가 N번방 사건이에요. 그러면 경찰이 그나마도 입원시킬 수 있는 건 3일뿐이 안 돼요. 방금 말씀드린 코로나로 인해서 좀 이렇게 바뀌게 되는 이유가 그렇죠. 있었어요? 어떤 것 때문에? 그게 3년 동안 이제 네. 사실은 밖에 못 나가고 네. 모두 컴퓨터 앞에 앉아서 키보드 워리어가 됐잖아요. 아, 모든 인터랙션을 온라인으로 보이지 않는 사람과 하게 됐잖아요. 사람을 보지 않은 채. 네. 그게 아마도 지금 이런 모든 물리로 떠오르는 사건의 시작 지점이었는지도 모른다. 원래 인간이라는 건 사회화된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접촉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네. 인간의 도덕성도 전부 대민 접촉을 통해서, 대인 접촉을 통해서 인간의 도덕성도 발달하는 거기 때문에 접촉을 하지 않는 동안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도덕성이 발달할 거라고 예견하는 건 정말 착각이에요. 예. 내가 누군가의 발을 밟고 그 사람이 아픈 걸 봐야 아, 발을 밟으면 안 되는 거구나를 터득하는데 근데 문제는 온라인은 비명을 지르지 않죠. 아, 이게 가장 단적인 사례가 N번방 사건이에요. 디지털 성착취 범죄가 일어나는 이유는 사실은 그들의 고통을 모른다. 그들의 공포도 모른다. 그냥 온라인 피규어 정도로밖에는 우리는 온라인 캐릭터가 고통을 호소한 적이 있나. 아. 그러면 정부에서는 이 흉악범죄를 지금 예방하기 위해서 뭔가 내놓은 정책들 뭐 이런 것들이 계획된 게 좀 있나요? 많이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좀 이제 살인 예고 현상에만 해당되는 대책이 아닌 것도 지금 추가되어서 나온 것도 있고 이런 건데 이제 제일 필요한 건 사실은 지금 이제 그 살인 예고글을 올리는 현상과 흉기 난동 현상이 약간 차이가 있다고 제가 예. 얘기 드렸잖아요. 흉기를 들고 공공장소로 마구 뛰어나오는 사람들 중에 다수는 반 이상이 아마 그 정신질환자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하여 정신건강복지법상에 법률 개정을 해가지고 2019년도부터인가 그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입원을 못 시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경찰이 흉기를 들고 은평 사건처럼 막 난리를 치는데 그러면 경찰이 그나마도 입원시킬 수 있는 건 3일뿐이 안 돼요. 아이고. 3일은 입원을 시킬 수 있어요. 경찰의 네. 의사결정은. 그 이후에는 그러면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또 어느 날 갑자기 술을 먹고 또 흉기를 들고 뛰쳐나올지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그 행정 입원이라는 걸 응급 입원 다음으로 붙여서 행정적으로 입원 가료를 받도록 법률 개정을 했는데 문제는 그 제도가 망가졌어요. 아, 왜냐하면 행정 입원을 명령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자체의 장이에요. 지자체의 장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정책을 하지 않아요. 그쵸. 표가 다 달려있어요. 선출직이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정신질환자 괜히 쓸데없이 가뒀다가는 당사자도 소송을 제기하고. 인권에서도 그렇죠. 뭐라 할 거고. 더군다나 보호자들까지 이제 명예훼손이니 뭐니 막 이래가지고 온 집안의 수치다 이래가지고 니네 때문에 우리 집안이 다 이제 망가졌다 이러면서 손해배상 청구하고 난리치면 사실 그 다음에 재선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행정 입원 시스템이 다 망가지면서 3일 입원을 누구를 시켜야 되는지는 지구대에서 다 알아요. 동네에서 뻔히 지금 술 먹고 이렇게 난동 피는 사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야밤에 잠도 안 자고 온 동네에 이렇게 뭔가 질질 쇠 막대기 같은 거 끌고 다니는 사람 다 알지. 아는데 3일뿐이 입원을 못 시키니까 문제는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 행정 입원을 대체할 게 필요한데 그게 바로 사법 입원 제도다. 법원에서 명령을 해라. 법원은 아무래도 이제 적법하게 다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 경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이후에 사법 입원이 필요한지 아닌지 사실 가정폭력 사건에서 스토킹 사건에서 왜 임시조치 같은 거 하잖아요. 예. 피해자 가해자 이렇게 분리시켜 놓고 아동학대도 마찬가지고 그런 종류의 임시조치처럼 사법입원 제도를 끼워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법입원 제도를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제가 볼 때는 흉기 난동 사건에서 제일 재차 그런 일을 하지 않게 만드는 데는 약물 복용하면 되는데 그거를 이제 병식이 없으면 자기가 아프다는 걸 인정을 안 해가지고 서현역 사건의 주인공처럼 약을 복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약을 복용하게 하면 강남역 사건이나 서울역 사건이나 다 멀쩡한 청년들이 그냥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러면 사법입원제도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걸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미 우리나라에 논의가 여러 번 됐어요. 네. 안인득 사건이라고 진주에서 흉기 들고 막 난동 피고 불 내가지고 어린애들 죽이고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안인득 사건 때도 사법입원제도를 막 논의를 하다가 불발이 됐어요. 왜냐하면 환자들도 치료를 거부할 권리, 인권의 침해가 된다라는 거죠.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과연 또 뭐 그렇게 환자 단체나 환자 보호자 단체나 당사자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면 결국 사법 입원 제도 지금 너무 절실히 필요한데 사법 입원 제도를 고수할 수 있을지 그걸 입법하는 게 그게 이제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고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사법 입원 제도가 우리나라 환경 같은 데서는 꼭 필요하다. 누구도 책임지려고 안 해요. 민원이 발생하는 일은. 그렇기 때문에 판사라도 그러면 법원에서 선고를 해야 그래야 집행을 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니까 네. 그래야 이제 협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 외에는 거의 대부분 다 이제 엄벌주의적 제도가 논의되고 있는데 이제 사형제가 사실 폐지됐잖아요. 예. 예. 뭐 선고를 안 하는데 누구를 집행도 안 할 뿐더러 판사들이 재판부에서 사형을 선고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대체제가 있어야 되는데 무기징역이래 봤자 결국 20년 되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은 뭔가로 대체를 해야 이 사람들이 20년이 지나도 사람을 여러 명 죽인 사람들이 안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논의되는 게 지금 가석방 없는 종신제라는 이제 제도를 도입하자. 그렇게 이제 종신제로 사형제를 대체한 뭐 그 나라들은 수없이 많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뭐 글로벌 스탠다드처럼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들도 뭐 소수이나 일본도 집행하고 있고 중국도 집행하고 있기는 하죠. 그래서 지금 여론은 사형을 집행하라라는 게 뭐 여론상 70%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기는 좀 다시 부활시키기는 어렵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종신제 얘기는 계속 진행이 될 예정이고 그거 말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치안력 강화를 위한 조치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데 그 중에 뭐 논의했다가 불발된 게 이제 의경. 예. 그러니까 이제 논의됐다가 잘 진행이 안 된 게 의경제도 부활하자. 아. 예, 군대 가는 대신에 경찰에서 의경으로 시위 진압을 과거에는 했었기 때문에. 했죠. 예. 예. 근데 이제 그 제도를 부활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어가지고 쉽지 않다 보니까 뭐 지금 치안력의 부재가 틀림없이 존재한다. 그래서 지금 논의되는 게 아마 이거는 구현될 것 같은 건 이제 그 총기 중에 이제 뭐 생명 손실의 위험성이 90% 정도가 낮아지는 그런 이제 뭐 아마도 총알이 플라스틱이나 이런 재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살상까지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으나 뭐 상대를 제압하는 데는 유용한 그런 이제 총기를 뭐 1인당 한 개씩 이제 다 보급하라. 근데 이제 그랬다가 다치면 또 경찰이 물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경찰에서 이제 그러면 정해진 공무 집행을 했을 시 발생하는 네. 손실에 대해서는 면책을 하는 지침을 뭐 그 마련을 해달라. 경찰이 개인적으로 쏜 것도 아니고 출동 나가서 쏜 그렇죠. 건데 그걸 네. 경찰이 물어줘야 돼요? 그렇대요. 예. 어휴. 그래가지고 뭐 피해자가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오도 가도 못하고 경찰 개인이 그거를 손해배상을 물어야 되는 그런 선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든 면책을 해달라는 게 경찰 측에서 뭐 경찰의 직무 집행법을 개정을 해달라 뭐 이런 얘기인데 설득력이 있어 보여요. 네. 그리고는 이제 뭐 해야 되는 건 지자체가 사실은 이 치안에 대하여 지금까지는 모든 게 중앙 정부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뭐 굳이 중요도를 부여하지 않았으나 사실은 지방자치단체가 됐잖아요. 네. 제도는 지자체 단체로 다 선출도 하고 이래놨는데 지역의 치안은 우리는 손 놓고 있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민간 방범 활동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 저는 그게 훨씬 더 효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경찰이 사실은 출동하는 단계에 이르면 이미 사건이 발생한 거고 우리가 필요한 건 예방이기 때문에 예방과 불안 해소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결국 지방세 걷어서 뭐 할 거예요. 주민들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뭐 결국에는 그게 지금 치안활동처럼 뭐 어떻게든 방위 활동으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게 지자체가 역할을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대도시에서는 지금 CCTV를 예. 이제 뭐 많이 확대하겠다. 그러고 있어요. 네. 영리한 범죄다 보니까 CCTV 위치 다 알아서 사각지대에서 또 범죄를 맞아요. 하더라고요. 예.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CCTV를 그 위치를 요즘 바꿔요. 네, 그래서 여기 붙어 있던 거 저쪽에다 갖다 붙이고 이런 노력들을 하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은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뭐 지능형 CCTV 이런 게 나와가지고 소리 같은 것도 포착을 하는 CCTV 같은 게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이제 어떤 AI를 이용하는 CCTV의 기술들 같은 것들을 활용하면 예컨대 굉장히 그 피해자들의 뭐 구조 요청 이런 것들을 민감하게 프로세스를 빨리 해서 그 아무래도 이제 헤드쿼터에다가 빨리 알람을 울리게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완전 지금 불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호루라기 중에 일부 이제 기술을 활용하면 CCTV와 연동되어서 빨리 구조 요청이 그 이제 실무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게 그래서 24시간 컴퓨터가 위험 관리를 하게 이렇게 만들기만 하면 그러면은 사실 충분히 구현 가능한 시스템이 될 것 같아요. 또 저는 댓글들 보니까 이제 예방을 위해서 네.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인데 처벌이 너무 약하다. 그러니까 처벌을 강화시키면 범죄 동기가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말들이 많은데 이게 좀 효과가 있을까요? 맨날 많은 이제 무슨 사건만 일어나면 댓글이 쫙 달리잖아요. 죽여라, 잘라라 막 이런 댓글들이. 그런데 여하튼지간에 제가 보기에는 그게 우리나라의 어떤 그 법률적인 시스템 중에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보면은 기본형이 낮은 나라는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뭐 사건이 반복될 때 가중을 시키는 방법이 영미권 국가하고는 좀 달라서 만약에 피해자가 10명이 사건이다. 그럼 3년짜리 형인데 10명이다. 그럼 30년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3년 더하기 2분의 3년이 나와서 4년 내지는 5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30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형이 낮은 나라는 아닌데 가중하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이 이제 형이 짧게 이렇게 되게 만들다 보니까 우리는 상습범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출소자 지원하는 무슨 센터나 이런 데 가보면 전과 20범 정도 되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아이쿠. 예. 근데 이제 그런 네. 이제 사람들을 그러면 다 엄벌하는 게 이게 가능하냐. 그것도 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도소를 더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미 교도소는 과밀인데. 근데 또 다 같이 또 시위를 하잖아요. 지으면 또 난리 나죠. 네, 우리 동네는 들어오지 말라며. 그럼 어디 가서 짓냐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땅덩어리가 요만한데 온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사람들의 갈등 구조가 뭐 첨예하기 때문에 뭣도 하나 쉽게 해결하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인 거죠. 만약에 섬에다 지어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네. 계시더라고. 섬은 주인이 없냐고. 그게 불가능해요, 사실. 그래서 무조건 형을 늘릴 수도 없고. 예. 그러니까 가석방 없는 종신제 하나도 이것도 그러면 이제 사형수 비슷한 종신형들을 받은 사람들이 뭐 1년에도 몇십 명씩 10년만 되면 몇백 명을 평생 동안 먹여 살려야 되는 상황이 전개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감당 가능하겠느냐. 이게 교도소에 간다고 해서 사람이 교화가 되는 게 어렵죠. 쉽지 않잖아요. 네, 뭐 예. 몇 %, 교화를 열심히 해요. 교도소에서 예. 하는데 징역형을 받을 정도면 아마도 죄질이 많이 진전된 사람들이나 징역형을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 내 처우가 많기 때문에 벌금만 내거나 무슨 뭐 보호관찰 처분을 받거나 이런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도소로 가는 사람도 중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인데다가 그거를 여러 번을 가게 되면은
처음에는 이제 교화에 자기도 노력하겠지만 뭐 4번, 5번, 6번, 10번 넘고 이러면은 이제 맨날 하던 프로그램 다시 하는 게 그게 교화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문제이고 연구자들마다 뭐 노력을 아무리 해도 돈을 막 들이고 전문가들이 투입되고 그래도 많이 개선되는 게 15% 정도 될 거다. 비관적이긴 하나 물론 15%는 통계적으로 유의해서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나아요. 그러나 어쨌든 노력하는 데 비해서 그렇게 효과가 많이 뭐 갱생이 된다? 뭐 그렇게 보지는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출소를 해서 사회로 그냥 확 밀어버리지 말고 보호수용제 같은 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야간에 외출 제한도 하고 시설에서 조그만 시설들이 이미 전국에 있어요.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를 뿐이지. 네. 보호수용제도를 도입을 하면 지금은 갱생 지원을 하는데 그 시설을 좀 더 보완 요즘은 뭐 전기, 전자 보완 많으니까 그래서 보완을 해가지고 야간에 아마 6시에 안 들어온다. 어디선가 여관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고 그럼 안 될 거 아니에요. 6시 안 들어오면 이제 경찰을 동원해서 찾아 나서야지. 그리고는 야간에 인터넷 사용 금지, 아동 성매매 금지, 야간에 음란물 금지, 야간에 재우고. 약간 기숙사 같은 개념이네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들도 혼자서 결국은 가족이 다 버려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무연고자가 돼서 노숙을 하면서 이번에 왜 여자가 60대 여성 막 어저껜가 마구 때리면서 나 교도소 보내달라. 올 데 갈 데 없다. 그렇게 한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그렇게 무연고자로 만들면 위험하니까 뭐 출소를 출소를 시킬 수밖에 없는 시점에 그들을 일정한 기간 동안 적응할 때까지 직장 구할 때까지 좀 데리고 있으면 그러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사실 하게 되죠. 또 마땅한 직장도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오고 나면 또 할 게 없으니까 또 자꾸 범죄 유혹으로 네, 또 빠지고 그렇게 또 되죠. 왔다 갔다 하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그냥 공장형 기숙사 같이 낮에 일하고 여기서 그냥 잘 수 있고 그렇죠. 이렇게 네. 해주면 훨씬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그게 네. 이제 관리 감독상의 어려움이 발생해서 공무원들은 좋아하는 제도는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건 다 인기가 없어. 그럼 좀 외국에 있는 법 중에서 좀 우리나라에 좀 이런 거 좀 들여왔으면 좋겠다 할 만한 것들 있을까요? 그게 보호수용법이에요. 보호수용법이요? 예, 그게? 제가 옛날에 네. 무슨 뭐 정치계에 안 가다가 2가지를 요구하고 내가 도와주겠다 했던 게 하나가 스토킹 처벌법이고 다른 하나가 보호수용법이었어요. 근데 스토킹 처벌법은 입법이 됐잖아요. 됐어요. 예. 예. 근데 이제 보호수용법이 남았는데 그게 사실은 우리도 안전하게 그들로부터 안전을 지킬 수 있고 그들은 재활을 할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고 그런 법이라 그게 나름대로 지금 가석방 없는 종신제보다는 훨씬 낫다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데 모르죠. 그게 뭐 쉽게 될지. 그래도 정책들 하나하나가 진짜 많이 변화를 주는 게 저는 외국 나갔다가 우리나라 와서 보면 깜짝 놀란 게 카페에다가 노트북을 놓고 스마트폰을 두고 가도 안 가져가잖아요. 안 가져가잖아요. 가져갔다가는 다 찍히는데. 그리고 뭐 줄 설 때 보면 자기 가방 다 걸어놓고 줄 네, 서고 네, 있잖아요. 네. 근데 외국에서 보면은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인데 우리나라는 CCTV나 이런 것들 그렇죠. 때문에 또 그런 또 좀도둑이 많이 사라졌잖아요. 맞아요. 예. 지금 4대 강력 범죄 중에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늘어나고 있는 건 성폭력밖에 없어요. 세계는 아주 급속히 감소하고 있어요. 예, 살인도 감소하고 있어요. 또 저는 총기 이게 없는 것도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저 농담 삼아서 여행 갔을 때 하는 말이 동남아 카페 가면은 이게 올려놓으면 좀도둑이 가져가고 아르헨티나나 이런 데 가면은 갑자기 오토바이가 내리더니 머리에 총을 들이밀고 가져간다는 다 거예요. 그치. 예. 너무 위험하지.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이 진짜 어떻게 보면 치안이 굉장히 좋은 나라 중에 하나라. 맞아요. 예. 네, 이제 이런 제도들 좀 잘 살리고 더 좋은 거 좀 계속 개선하면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여전히 치안이 좋아요. 예. 예. 근데 불안한 이유는 그건 사실은 온라인의 이 관리 감독 안 되는 온라인의 문제다.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놔둬도 되는지 의문이에요, 약간. 예. 또 이거를 사이버 경찰청 이런 데서 다 관리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교육이
교육이. 네, 교육이 정말 정말 필요한데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교육을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하는지 그 교육부터 사실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죠. 예.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교육해야 되는지 사실 알지 못하고 아무도 가르치지 않고 나도 돌이켜보면 좀 더 잘 키울 수 있었는데 이 생각이 드니까 예, 그런 시대가 사실 됐어요. 애기들도 요새 저출산 많이 하잖아요. 여기 보면은 하나 키우고 나면 이러는 거죠. 옛날에는 이렇게 안 힘들었던 것 같은데 요새 애들은 왜 이렇게 키우기 힘들지? 이제 뭐 컨트롤 수 있는 사람도 아예 없잖아요. 식당 가면 애들 뭐 요새 다 날리고 이러니까 이게 다들 뭐 둘째는 엄두도 못 내고 이러면서 점점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외국에서 아이들 키우는 걸 보면 굉장히 엄격하게 키우거든요. 예.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을 아주 뭐 애가 걷기 붙잡고 일어날 때부터 가르쳐요. 예스는 예스고 노는 명확하게 노라고 가르치니까 그런 종류의 훈육, 그것도 훈육이죠. 꼭 때리는 그쵸, 그쵸. 것만 예. 훈육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런 엄격한 훈육 같은 것들이 좀 더 일반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 엄마들이 많이 하는 단어가 그게 있어요. 이번만 하고 다음부터 그러면 안 안 돼. 돼. 예. 그러면 얘는 이제 이번에 되는 거지. 우기면 되는구나라는 그렇죠. 거죠. 우기면 된다고 생각하지. 책 이거 또 봤는데 예. 되게 내용들이 좋은 게 많이 있더라고요. 저자분들도 여러분들이고. 예, 책은 원래 예. 내게 된 계기가 예. 저한테 이메일이 굉장히 많이 와요. 고등학생들. 진짜요? 애들이 네. 범죄 심리학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음. 진로 지도를 해달라는 메일이 진짜 많이 와서. 예, 예, 그래서 지금 공저로 쓰게 된 이유가 예. 예. 그럼 범죄 심리학을 하면 뭘 할 수 있나요? 이걸 꼭 물어봐요, 애들이. 그러네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여기 보면 공저자들이 모두 현직에서 열심히 자기 일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고등학생들이 보면 뭐 입시에 아무래도 좀 진로에 나중에 내가 뭐 이런 공부를 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굳이 제가 누누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능력자들과 함께 공저를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낸 책이라서 예. 뭐 아마도 진로지도 할 때 상당히 유용한 책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쪽 전공을 나오면 주로 이제 좀 경찰청, 검찰청 이쪽으로 많이 취업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도 특채가 되고 예. 뭐 법무부로도 특채가 되죠. 교도관도 있고 보호관찰관도 있고 또 또 이제 법원에 지금 아까 법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꽤 전문가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예. 저도 이제 지금은 전문가로 이제 법원에서 엑스퍼트 테스티모니 같은 예. 걸 해요. 전문가 증언을.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죠. 예. 그러면 관련 학과가 이게 우리나라에 많진 않죠. 네, 우리나라에는 우리 과가 처음으로 이제 대학원에 생겨서 그래서 이제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우리 대학원에 와서 석사를 마치고 아까 그 공은영 선생님처럼 프로파일러 특채가 되거나 해서 현장에서 이제 살아남은 분들이 이분들이다. 알겠습니다. 되게 어떻게 보면 좀 그 꿈을 저희 채널에 또 10대 친구들도 좀 종종 있거든요. 네네네. 예, 좀 관심 있으면 진로를 또 이렇게 또 대학교, 네. 경기대학교. 네. 예. 저한테 이메일 보내시면 제가 너무 시간이 없어서 답을 못 해요. 그러니까 저기 가군, 나군, 다군 지원할 때 저한테 이메일 보내지 마시고 네. 네, 책을 보시면. 우선 수능을 치시고 난 다음에 오늘 또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네, 네, 정말 네. 좀 제대로 배웠어요. 예,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저도 그렇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냥 자기들이 지레 짐작으로 생각해서 이러지 않았을까 했던 것들이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오히려 오늘 오피셜로 듣고 나니까 네. 이렇게 되고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제도들이 개선돼야 되겠구나까지 네. 한 번에 쫙 이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해요. 예, 고맙습니다. 네.